사업 경비로 인정을 받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는데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 계산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 영수증입니다. 택시 드라이버님들을 위한 쉽고 유익한 세무 강의, 세무 하이패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담당하게 된 장진아. 세무사 김동환입니다. 세무 하이패스. 오늘은 우리 드라이버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실까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간이와 일반, 그리고 뭐 손해 보지 않는 기준의 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의 어떤 기본 구조와 그리고 뭐 정의,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한번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넬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우선은 같이 그 종합소득세 정의와 계산 구조를 한번 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걸 보기 앞서서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게 뭔지 아셔야겠죠. 근데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종합소득이라는 거에 대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자소득, 그리고 뭐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 드라이버분들께서 이제 해당되시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는 뭐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니신다,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 그 나머지 분류 안 된 소득에 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복권 당첨이 됐다, 로또에 맞았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합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이 합쳐져서 이제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냐,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면 계산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도식한 세금 계산 구조인데요.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사업소득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뭐 유류비, 뭐 식대, 그리고 뭐 수수료 등등 해가지고 사업소득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돼서 요 매출과 경비를 뺀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순이익 곱하기 세율 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어찌 보면 이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뭐 이자, 배당, 뭐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 따라서 각각을 정산한 다음에 이거를 전부 한 덩어리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합소득이 됐을 때 이제 세율이 곱해지는데, 이 세율이, 요 세율표가 바로 우리나라의 세율표입니다. 이제 개인이라면 모두 이 세율표를 적용받는데요. 이제 조금 처음 보시면 많이들 놀라세요. 세율이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는 무려 4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거의 뭐 50%가 되는 구조인데요. 네, 가장 낮은 세율은 이제 6%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택시회사 측에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드라이버분들 보면 대부분 요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15% 구간 안에 거의 해당이 되시는데요. 요 과세표준 금액이라는 거는 쉽게 이해하면 요 순이익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을 8천을 하고 경비를 4천을 썼다. 그러면 순이익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게 이제 전기세처럼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면 요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 4천만 원 곱하기 15% 이렇게 딱 곱해지는 게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4천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계산되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세율 계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계산됐을 때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계산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15%를 곱하고 이 누진 공제액을 108만 원을 바로 빼시면 아까 단계적으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 수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계산하시려면 곱하기 세율 하시고
누진공제 빼면 대략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4천만 원 순이익일 때 15%를 곱하면 이제 6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라는 순이익이 남았을 때 600만 원이라는 종합소득세가 나오냐? 실제로 순이익이 4천이면 그렇게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소득세도 절세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좀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전 시간에 보여주셨던 그 매출액 관련된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전 시간에 같이 보셨던 표 기억나시죠? 아까는 이제 요 매출액 기준과 이제 세후 현금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봤었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실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보셔도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이게 종합소득세라는 게 이제 개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내가 어떤 공제 혜택을 챙겼는지에 따라 모든 개개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매출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개인의 특성에 맞춰진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시회사 측에서 제공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7,999만 원 간이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는 62만 원이 나오고 8,400만 원 아까 세금적으로 유리해지는 그 구간이었죠. 그때 하셨을 때 종합소득세는 66만 원으로 불과 매출액 400의 차이에서 세금은 4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의 차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 경비로 인정을 받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는데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 계산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 영수증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세금 계산서부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드라이버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없다. 그런데 네, 이제 받으실 일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출을 하던 택시회사에 수수료를 지급을 하던 그런 부분들은 택시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때 이제 현금을 이체를 해주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인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신용카드를 꼭 써야 되냐? 나 체크카드가 좋다. 체크카드도 상관없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두 개 다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구분 없이 본인이 편하신 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인데요. 우리가 현금 영수증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번호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로 받는 거를 지출증빙이라고 하고 휴대폰 번호로 받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우리 알다시피 연말정산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해당되시는 거고 우리는 부가세 공제를 받고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하시면 이제 세금 신고를 맡은 세무 대리인이 그 자료를 별도의 제출 없이도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전체를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드라이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타다 측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간이 일반을 판단하는 매출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세무적인 처리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이제 택시회사 측에서도 이제 어떤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등의 이유로 드라이버분들께 어떤 지원금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요 지원금에 대한 소득 처리를 이제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로 3.3%를 제하고 이 드라이버분들 개인한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말인즉슨 우리 사업자가 일으키는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이 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잡히는 개인 소득이다. 어떻게 보면 투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게 세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강의에서 질문을 받았던 그 유류비 보조금 있잖아요. 네. 그 부분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 결국 나의 개인 사업자 매출액과는 이제 무관하다. 별도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기본 구조와 계산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진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절약 방법이죠.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과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세무 하이패스! 안녕!